자, 그러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법칙적 설명은 이 포괄 법칙의 대표적인 그 설명 방식 중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설명을 이끌어낸 충분 조건을 제공했기 때문에 포괄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일반 법칙은 설명을 이끌어낸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포괄 법칙을 한다. 그래서 이 남색체계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포괄 법칙은 일반 법칙하고 뭐냐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 용어를 쓴 거야. 그러니까 남색책의 저자가 그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포괄 법칙을 인제 여기에서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으로만 언급돼 있지만, 이 포괄 법칙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납적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발생적 설명이 있거든요. 요것도 넓게 보면 포괄 법칙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포괄 법칙을 정리한 사람은 햄펠이라는 사람이야, 햄펠. 햄펠이 정리했고, 햄펠이 이 세 개를 영역적 법칙적 설명, 기납적 확률적 설명, 발생적 설명 이런 것들을 인제 뭐냐 포괄 법칙이라고 인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인제 있고, 그럼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인제 좀 볼게요. 자, 특징은 모든 시기와 장소에 적용되어 있는 포괄 법칙에 의해서 그 어떤 상황이나 형상을 설명하는 거다. 이걸 포포가 말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걸 포포라고 적어 놨는데,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이거 햄펜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신 분이 있더라고. 뭐 따지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건 아마 남색책을 보고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 남색책 보시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이제 할 때 "햄펠이 인용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햄펠이 뭐 주장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햄펠이 처음에 주장한 건 아니고요. 펄포가 주장한 거, 포포가. 이건 팩트예요. 이거는 논란책이 있어. 포포가 주장한 것을 다시 햄펠이 그걸 가공해 갖고 인용한 다음에 그걸 이제 좀 더 이렇게 수정한 것이 확률적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 포포가 주장했고 이걸 나중에 이제 햄펠이 정리했다. 포괄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했다. 이런 게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논란책이 있어요. 논란책 포포가 얘기한 거를 햄펠이 인제 어떻게 정리하고 그 뭐냐면 기납적 확률적 설명을 제시했는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요런 이제 논리 실증주의 관련된 내용 있죠. 이런 내용들 뭐 행위 이론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이제 그 서로 싸우잖아요. 드레이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싸우는 내용들은 여기 논란책에 보면 자세히 돼 있거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영역적 법칙 설명은 자연 현상에 적용 가능하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인제 햄페가 후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해,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나 역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열린 사회 적이나 책에서.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역사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역사의 인과적 설명은 영역적 법칙 설명의 특수한 형태로 역사적 사건의 초기 조건과 일반적 보편적 법칙부터 사건의 발생을 영역하고, 역사학의 일반 법칙이 아니라 사회학과 자연과학 법칙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학의 어떤 일반 법칙이 아니라 사회학의 자연과학 법칙을 역사학에 적용할 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학의 일반 법칙은 적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원인의 다양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회학과 자연과학, 특히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자연현상과 관련된 내용들, 역사적 사건 중에 자연현상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빙하기 같은 것들, 뭐 태양의 흑점이 좀 많아지고 막 해서 기온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있는데, 역사에서 말하는 그 일반 법칙은 적용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건 과학적 법칙이기 때문에. 예. 자, 하여튼 도식화를 보면 어떤 사건과 어떤 시기와 그 장소에서 어떤 사건 C1, C2, CN이 있다. 그래서 일련의 법칙에서 L1, N2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요 인제 있다. 그래서 3 번이 인제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시고 상황이고요. 그 상황을 인제 영역적으로 인제 해 가지고 한 것이 L이고 법칙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E죠. CLE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관련된 내용은 인제 그 예문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색측의 예문이에요. 자, 실내 운동장에서 운동장이 빠지네. 자, 실내 운동장에서 가장자리까지 물로 채워진 비커 속에 얼음 덩어리가 떠 있을 때 우리는 얼음이 녹으면 비커 속에 물이 넘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물의 수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상황이죠. 컨디션, 상황이야.
그럼 왜 그러냐 이걸 어디로 이제 한원에서 설명하냐면 법치고 인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이 인제 있다가 인제 여기고, 이걸 뭐냐면 법치고서 일반 법칙을 집어넣는 거야. 0도 이상의 온도의 대기 압력이 얻으면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물을 버는다. 뭐 쭉쭉 해서 일반 법칙을 적어 놓죠. 그리고 이제 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물의 수가 변하지 않는 사실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CL2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렇게 것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요런 법칙들이 적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CL2의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이 뭐냐면 법칙을 물어봤죠. 근데 단순한 법칙이 아니라 일반 법칙을 물어봤어. 일반 법칙. 여기서 일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괄성이 높은, 포괄성이 있는 포괄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뭐 자연 법칙 이런 의미에서 인제 일반 법칙을 포괄 법칙으로 인제 뭐냐면 동일하게 설명해서 인제 한 건데, 그냥 단순히 법칙이었으면 요 법칙 안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잖아요. 역사학에서 말하는 그 법칙도 있고, 근데 역사학에서 말하는 법칙은 뭐 낮은 단계의 법칙이야.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만 적용돼 있고, 그다음에 항상 예의가 많은 그런 법칙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법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답안을 일반 법칙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포괄적인 법칙 이렇게 들어가서 일반 법칙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나 그다음에 확률적 설명, 물론 약간의 예견이 있지만 확률적 설명이 일반 법칙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이제 파란 책에 보시면 요게 이제 확률적 설명을 예전에 물어볼 때 법칙이 나왔죠, 법칙이. 어 그래 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인제 답안에 채점한 것들, 이게 04년 기출 문제거든요.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 해당 교수님이 "요 법칙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렇게 법칙을 쓰면 그렇게 쓰면 이게 모든 이제 낮은 단계의 어떤 일반화나 법칙까지 다 포괄되기 때문에 일반 법칙을 써야지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답안을 자기네한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채점한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요. 이게 이제 용어 해석도 그렇고 어떤 용어를 이제 쓰는 것도 학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일반 법칙 이게 예전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때 일반 법칙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포괄 법칙, 자연계학에서 적용되는 어떤 법칙 이런 의미에서 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 밑에 수업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 모형을 제가 노란책에서 인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법칙을 통해서 상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법칙이 있죠. 이게 상황이죠. 상황이 있으면 이걸 정리하고 요게 법칙을 제공하고 결국에는 결론을 도출하죠. CLE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한 사항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인제 법칙성이 인제 집어넣고 요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영역적 법칙이 역사 학습에 어떤 유용점이 있나?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읽어는 보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법칙을 제시하여 복잡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으로부터 사건을 영역해서 과학적 사고력을 양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설과 일반화는 탐구학습에 유용하다. 근데 역사 교육에 이제 적용할 때 문제점이죠. 자, 일단 역사적 설명 가운데 포괄 법칙을 찾기가 어렵다. 포괄 법칙이라는 것은 일반 법칙을 얘기하죠. 근데 이걸 자연계의 어떤 것은 찾을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역사 상황에서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의 일반화와 확률성의 낮은 수준의 법칙에 불과하다. 역사에서 말하는 법칙은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답이 원하는 것이 일반 법칙을 정한 건 뭐냐, 그냥 단순히 법칙만 유쾌할 경우에는 요런 수준까지도 다 법칙으로 인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자, 역사적 설명에는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부터 역사 사건의 결과 영역하기 어렵고, 그다음 역사가든 사건의 일반성보다는 뭘 강조한다? 특수성을 갖고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요게 있고, 기납적 확률적 성경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포포가 뭘 주장했죠? 아까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주장했죠. 그런데 이제 햄팩이 포포의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다시 정리해서 이걸 이제 포괄 법칙이라는 범주 속에서 묻고, 그런데 이걸 이제 역사나 사회사에 적용하니까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역사와 사회는 어떤 인간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떤 의도와 동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 예의가 있어. 예. 그래서 이런 예의사항을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다듬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이에요. 이걸 또 통계적 설명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도 기본적으로 CL이고요. 예. 요때 L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제 뭐냐면 일반 법칙이 아니라, 이게 법칙이 아니라 일반 법칙이야. 우리가 법칙이 낮은 단계 법칙이 아니라 모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포괄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자, 특징을 보면 통계적으로 볼 때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의 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삼는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제가 주어졌을 때 설명돼야 할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나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인제 핵심이죠. 자, 통계적 형태로 나타난 어떤 법칙들은 특수한 선행적 조건에 적용하는 것에 비한 높은 확률수를 가지고 추론한 형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은 것은 을 가지고 법칙적으로 적용하는데, 이거는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야. 그래서 인제 요게 예문이 있거든요. 설명항하고 피설명항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CLE 구조죠. 일단 초기 조건이 쭉 나와요. 상황이 나오죠. 존슨은 연쇄 상균군에 감염되어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다. 자, L이 인제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겠죠. 연쇄 상균군을 감염한 사람들은 페니실린을 맞을 때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1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하고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가능성이 거의 1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회복된다라고 말해. 이건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1에 가깝다는 건 개연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인제 법칙을 적용할 때 확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확률적,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주의할 건 L이라는 거는 여기는 그냥 포괄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다른 말로 해석의 일반 법칙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법칙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냐면 존수가 회복될 가능성은 높다.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CLE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공사령 기출문제 나왔는데, 공사령 기출문제는 뭐하고 나오냐,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동하고 대비해서 나온 거야.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유를 강조하죠. 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납적 확률적 설명은 뭐야? 법칙을 강조한다. 예. 이게 나오는데 요때는 맞았어요. 이게 04년 기출 문제 때인데, 요때 이제 법칙 관련 것은 이제 어디에 기면 파란 책을 인제 뭐냐면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 요번에 인제 들어간 그 교수님은 아마 남색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법칙을 써야지 맞는 걸로 하는 것 같아. 예. 제가 이제 실례 있는 정보통에 의하면, 예. 그래서 일반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된다. 이게 일반이라는 게 포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아 근데 좀 욕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예.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 곤치 내가 얘기해서 고칠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지고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 지금 임용 인고생이 그 지에서 한다고 들어주지 않겠죠? 예, 교수님들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남색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뭘로 적용됐냐면, 또 요게 인제 사회 형상에 적용됐어요. 자, 위의 설명은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달리 설명하고부터 피설명이 자동적으로 영역되지 않는다는 특징. 즉 초기 조건보다 법칙으로부터 한자 회복되었다는 방식을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높은 확률을 가지고 한자 회복 가능성을 말해 줄 뿐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남색책이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네. 이게 남색책 맞아요. 요게 남색책이에요. 예. 요게 남색책.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제가 뒤에 있는 예문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남색책에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아마 노란 책에 나온 예문인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 요게 남색책 예문이고, 여기가 인제 그 노란 책에 있는 예문인가? 그럴 거야 아마. 예.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 요거를 가지고 인제 앞에서 여기에서는 인제 그 자연 현상,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의학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연과학 법칙.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이제 뭘 이제 적용했냐면, 이게 노란 책인가 파란 책인가 있나? 하여튼 뭐 그 예문인데, 여기는 그 사회 형사에 적용됐어. 아까 처음에 잠깐 착각해서 얘기했는데, 예. 영국이죠. 그러니까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자, 초기 조건 사항이 있죠. 그다음에 만일 한 집단의 사람들이 종교 신념에 따라서 박해를 받았다면 그들은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나올 수 있죠. 자, 이주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개연적인 확률적 사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률적 법칙이 집어넣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필연성으로 넣으면 지역으로 이주한다라고 나와야지. 요게 답이 개연적인 게 아니라 이 필연적인 언어 어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래서 청교도들은 신세계로 이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예,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같이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역사 수업은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좀 한계가 있죠. 자연현상이나 이렇게 딱딱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역사에서 자연현상만 맨날 언급하는 부분 별로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적용하는 데 범위가 있지만 기하학적 확률적은 가능성이 높죠. 예를 많이 두니까. 그래서 영역적 법칙적 설명보다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은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역사에서 사용한 언어나 법칙이 개방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수 예형과 형은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제점도 알아두셔야죠. 정확한 통계적 확률 제시가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자주, 보통, 부사를 사용하거나 가능성이 높다, 영향이 있다는 서술을 사용하는데 이 확률 수준을 표현하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확률인지 말하기 힘들죠. 뭐 45%, 42.5% 이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 관련된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은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기하학적 확률적 설명이나 여러적 법칙적 설명할 때 그 법칙이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낮은 단계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칙 물론 예외사항은 좀 있긴 있지만 이런 포괄 법칙의 의미에서 일반 법칙의 의미에서 법칙이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하나가 이제 발생적 설명이죠. 예. 자, 요것도 이제 햄펠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09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요거 이제 개념을 보면 특정 사건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두 개 이상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진행 과정을 설명할 때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도식화 시켰어요. 현상 1, 현상 2, 현상 3 쭉 있는데 요게 중간중간 사이에 뭐냐면 법칙이 들어가 있죠, 법칙. 그래서 이 법칙이 있는데 근데 이게 법칙이 많이 생략됐어. 왜냐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법칙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되는 게 많다.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 발생적 설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 이제 활용하냐면 주로 혁명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뭐 그 전쟁 과정 있죠? 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인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설명할 때나 프랑스 혁명을 설명할 때나 아니면 뭐 1차 세계 대전 뭐 2차 세계 대전 이렇게 설명할 때 맞아. 요게 딱 적합해요. 예. 자, 특징을 보면 단계는 이러한 순서를 제시되지만 단계 열과는 인과적이다. 그래서 인제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 이게 L1, L2, L3 있지만 여러 개의 법칙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꼭 언급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인제 생략돼 있 죄송해요. 생략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게 안에 암시적으로 이제 뭐냐면 들어가 있다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의 차이가 요게 나온 거죠.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한 개의 사건에 한 개의 그 뭐예요? 법칙만 들어가는데 이 여러 가지 사건에 여러 가지 법칙이 들어가 있어. 예,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이제 사건이 연속적으로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앞에서 말하면 전쟁이라든지 혁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딱 정확해. 그래서 예문도 그 관련된 예문들이 기본서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 수업 활용 관련된 내용 보면 하나의 사건과 다음 사건들이 인과적 관계를 맺으며 계속 연결되어 역사적 흐름을 형성하고 혁명과 전쟁의 설명에 이용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면제부 기원 관련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이제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이게 영국의 청교도 혁명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면제부 관련된 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청교도 관련된 내용들 이제 청교도 혁명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영국의 잉글랜드 혁명 있죠. 청교도 혁명 이게 면제부는 파란책, 청교도혁명 관련된 것은 그 남색책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파란 책에 있는 내용만 적어 놨어요. 면제부 관련된 내용은 있고 그 뒤에 인제 뭐가 있냐면
이거 어 청교도혁명 관련된 남색책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자, 이거 개별적인 사건들이 쭉 있죠. 예. 개별적인 사건들이 쭉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황이 쭉 C1, C2 쭉 있죠. 예. 근데 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법칙이 내재돼 있어, 법칙이. L1 뭐 L2 그다음에 L3 등등. 근데 이게 뭐냐면 뭐예요? 생략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십자군의 모집을 위해 면제부를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몰려든 걸 보고 교황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금 납부에 의한 면제부를 하였던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면제부가 아니라 면벌부라고 하거든요. 죄와 별은 다르죠. 예. 죄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용서를 못 해요. 인간이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 벌은 인간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제를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면벌을 할 수 있는 거죠. 면벌부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서양사 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는 여기 역겨운 내용이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헌금 납부에 의한 면죄부 인정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이 쇠퇴하자 대신 대사면을 해 면죄부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발행해 주기를 짧게 한 것이다. 자, 각 단계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를 연결해 주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 1과 2 사이에는 앞에서 이제 표현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예. 요 앞에 이제 1, 2로 표시했죠. 자, 1과 2 사이에는 사람들의 대가를 얻을 수 있을 때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같은 법칙이 개입됐고, 자, 4와 5 사이에는 한 번 돈을 벌게 되면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법칙이 내포되어 있다. 자, 이와 같은 법칙 방식의 사용이 발생적 설명이다. 발생적 설명 역시 법칙이 게재되어 있고 가학적 설명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림을 넘어가서 유용성과 이제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역사적 사건을 단계를 구분하고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단계의 사건 설명, 사건 연결 설명하면서 논리적 분석적 이해를 함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사건의 기원과 최종 단계를 발전 발달을 기원과 최종 단계를 발달적 계열성을 포함하면서 인과관계 복합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역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이제 이때 인과관계 복합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내러티브하고 구분할 수 있는데 내러티브는 여기 한 가지 이제 형상 원에서 형상 2로 넘어갈 때 L1이 여러 가지죠. L1 때 두세 가지가 더 있죠. 되게 많아. 여기 넘어갈 때는 두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CLL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L이 하나밖에 없어. 포괄 법칙이에요, 포괄 법칙. 이것도 일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내러티브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내러티브는 요게 안에 다양한 그 원인들이 같이 있는데 반해서 요거는 현상 1과 현상 2 넘어갈 때 법칙 하나만 있는 어떤 포괄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법칙이다. 예. 하고 이건 나중에 내러티브 할 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복합성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법칙이 있다는 거지 법칙 하나하나에 넘어갈 때 법칙성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여러 개의 법칙들이 있다는 것뿐이고 그 하나하나로 넘어갈 때 현상에서 현상 쪽에서 법칙 하나에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서술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이지 이게 이제 한 가지 안에 그 현상 1과 현상 2일 때 법칙이 여러 가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예. 여기 넘어가다가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일반 법칙을 이용해서 단계별 사건의 발생을 정당화시키고 과학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 자, 문제점은 설명의 단계마다 적절한 법칙을 제시하기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마다 법칙을 제시하고는 너무 암시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 법칙이라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뭐 공식화된 법칙이라고 또 말할 수 없고 예매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냥 상식선에서 너무 이게 법칙이니까 상식성 법칙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설명 스케치 이걸 보죠. 설명 스케치는 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략적 설명과 부분적 설명을 합쳐 가지고 이제 설명 스케치라고 이제 하거든요. 자, 이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것도 햄페리 주장이 있어요. 요거는 인제 뭐랄까, 포괄 법칙에 의해서 인제 제시한 건 아니고, 햄페리 인제 자율론자, 예 관념론자로부터 인제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도시화 시킨 것처럼 실실증주의자하고 관념론자 간에 어떤 대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치고받고 싸우죠. 예. 그러니까 관념론자들이 막 비판하니까 관념론자들의 위견을 좀 최대한 받아들인 거야. 예. 너네들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햄필이 이런 설명 스케치를 제시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인제 이렇게 해 갖고 특징들이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햄필의 이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했죠. 하나가 이제 설명항에서 법칙 자체를 생략했구나, 생략적 설명. 그다음에 설명항에서 피설명에 자동적으로 영역되지 않는 설명 방식, 이게 부분적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불완전한 설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략적 설명 같은 게 이제 보면 이런 것도 있죠. 그 버터, 요거는 좀 예문을 여기다 좀 들어야겠네요. 예. 자, 여기 보면 그 "버터 덩어리가 뜨거운 프라이팬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녹았다." 그러니까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그의 야망 때문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에 무슨 법칙이 생략돼 있냐? 뜨거운 거 집어넣으면 녹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이게 법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시저가 이제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위험에서도 굴복하고 루비콘 강을 건넌다. 그러니까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위험을, 리스크를 감당하고 행위를 한다. 요게 법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여기 법칙이 없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법칙이 생략돼 버린 거야.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만 언급한 일부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부분적인 설명도 여기 들어가는데, 프랑스 혁명 설명 중에 국민의회 선포와 헌법 제정의 거리, 국왕의 군대 직결, 네케르의 해임과 평민들의 분노, 반발 등 초기 조건만 제기하고 일반 법칙을 이제 설명을 생략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분만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여기 내용도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생략되거나 그 얘기하더라도 일부분은 얘기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언급하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초기 조건과 법칙의 제시가 분명하지 않고 단지 과학적 설명을 대충 모사하는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설명 스케치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간접론의 의견을 되게 수용한 거야. 그래서 햄펠든 포괄 법칙 이론가들이 자율론자들의 비판을 가장 잘 반영한 이론이고, 햄펠도 대부분 역사적 설명의 정형으로 간주됐다고 보고 있다. 햄펠이 좀 약간 열린 사고를 가진 것 같아. 예. 그래서 전제 조건에 대한 법칙, 규칙 등 일반 역사를 너무 자명하고 보편적이 많아 자연히 생략됐기 때문에 경험적 탐구에 충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링 아웃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이게 생략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또 얘기하면 정보적 설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료화 아시죠? 정료화는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예. 정료화가 아니라 소묘적이다, 소묘화. 말을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예. 정묘화가 아니라 소묘화라고 해요. 소묘적 설명이라고 해요, 소묘적. 그리고 소묘화 같은 그 설명인데, 소묘화는 어떻게 인제 그리냐면 요렇게 점을 찍고 그리죠. 그림이 엉망인데 그냥 대충 보시고. 그래서 가까이 보기에는 뭐 그냥 점만 있어. 구멍이 뚱뚱 뚫려 있잖아. 근데 멀리에서 보면 어떻게 대충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소묘화가. 예. 그게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이제 가까이 볼 때 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메꿔 줘야 돼. 누가? 역사가가. 경험적 탐구를 충실해서 보완을 해 줘야 돼. 예. 그래서 인제 간접적 위력을 수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인제 앞에서 말한 생략적 설명하고 부분적 설명은 인제 좀 언급돼 있는데 이렇게 인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생략적 설명의 일반적 설명의 법칙을 생략하는 거죠. 그리고 뭐 생략 이유에 대해서 인제 쭉 얘기했는데 이렇게 있고, 제가 잘못 설명했네. 다시 인제 좀 설명할게요. 요게 뭐냐면 음 있는데 어
요게 생략적 설명이네. 예문이 여기가 생략적 설명이에요. 제가 다시 수정할게요. 요게 이제 법칙이 생략된 거야. 예문이 요걸 잘못 설명했어. 예. 그러니까 요거 듣지 마시고 요게 인제 요거 요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걸 보시고 다시 설명할게요. 예. 요게 맞아. 제가 이제 착각해서 얘기했어요. 자, 생략적 설명은 뭐냐면 일반적인 설명의 법칙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프랑스 혁명 직전에 프랑스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그래서 국민의회 선포와 그다음 헌법 제정 거리, 국왕의 군대 집결, 네케의 해임과 평민의 분노 등 혁명 발발 초기 조건만 제시하고 일반 법칙은 생략돼 있죠. 예. 생략 이유는 뭐냐면 적절한 일반 법칙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법칙이 상식 수준일 거여서 제시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역사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 때문에 일반 법칙의 제시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생략적 설명이고요. 부분적 설명은 여러 인제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법칙은 제시하긴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제시하는 거야. 그런 것들. 그래서 설명을 해서 일반 법칙을 제시하여도 그것이 피설명의 제시된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얘기한다. 그래서 법칙을 보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피설명이 자동적으로 영역되지 않고 부분적 설명을 갖는 것을 설명한다. 자, 거기 프랑스 대혁명에 관련된 설명을 이제 좀 할 때 한두 가지만 설명하는 거죠. 지배자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의 무력으로 탄압하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싶다. 일반 법칙을 추가해도 1789년 파리 민중대회 발표 과목을 피서면 자동적 영역, 이걸 전반적으로 요거 하나의 법칙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부분적 설명이죠. 요거는 법칙 자체를 생략한 거고 법칙을 언급하더라도 뭐냐면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생략적 설명과 부분적 설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생략적 부분적 설명은 엄밀히 말하면 포괄 법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햄펠도 이 포괄 법칙 안에 요건 제외시켰어. 그렇지만 한마디로 제외시켰지만 좀 일말의 희망을 거뒀나 봐. 그래서 요것도 나름대로 좀 노력만 하면 과학적 설명, 포괄 법칙적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럼 왜 이제 어떻게 이제 되냐? 햄펠이 제시했는데 생략적 설명 안에 일반 법칙을 더 보충하고요. 요 생략적 설명은 지금 일반 법칙이 없잖아. 부분적 설명은 다른 초기 조건이나 일반 법칙을 더 부족하고 메꾸면 충분히 이것도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있다. 포괄 법칙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설명 스케치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고, 설명 스케치 관련된 내용은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나올 가능성도 있어. 나올 가능성도.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행위 설명을 이제 보겠습니다. 행위 설명. 자, 요 행위 설명이라는 건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설명은 보편성을 갖고 강조하는 실증주의자 등 개별성을 강조하는 간접론자 등 인간의 의지의 동기 등의 개별성을 인정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강조되는 거고 요쪽으로 갈수록 요쪽 개별성을 강조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요쪽으로 갈수록 법칙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요런 걸 구분하셔야, 그래서 법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는 이렇다고 딱 우리가 생각을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법칙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볼 때 법칙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 인간의 행위의 어떤 개별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요게 좀 가깝다. 법칙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에 반해 간접론자는 무슨 법칙화냐. 이거는 뭐냐면 개별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논의가 일어났나 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남색 책이나 이 파란 책에 보면 논의 내용을 다 뭐냐면 제거를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요 논의 내용, 이 논의 내용들은 노란 책이 있어. 그래서 논의 내용을 좀 알아야지, 얘네들이 어떻게 치고받고 하는지를 알아야지 좀 약간 이해가 더 빠르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도식을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법칙성에 가까운 이제 설명 방식, 행위 설명 방식은 논리 실증주의자들이죠. 이걸 이제 보통 파란 책에서는 통합론자라고 해. 예. 그래서 그 안에는 포포나 펜펜이나 뭐 가디너나 이렇게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디너는 이 논리 실증주의자하고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데 하여튼 요 부류에 속해, 여기에서는 행위론에서는 여기 편에 들어갔어. 가디너는 이제 해석학자죠. 이 사람은 좀 약간 여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예. 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분석 철학자도 있어요. 분석 철학자. 자, 이 분석 철학자는 기본적으로 이들도 실증주의자예요. 예. 그렇지만 누구의 입장을 많이 들었냐면 간접론자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그래서 실제 이 행위 이론에서 이 간접론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했어요. 자, 그 간접론자가 있는데 간접론자는 자율론자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왜 자율론자라고 그러냐면 인제 그 철학적 간접론자하고 좀 구분해서 인제 요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심층 심리학 이거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보면 간접론자와 분석 철학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거야. 그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이런 차이고, 그러면 이 가 심층 심리학하고 인제 간접론자의 차이가 뭐냐? 얘네들은 이제 의식적인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심층 심리학은 무의식적인 행위를 강조해. 어. 그런 것들하고. 근데 여기는 인제 여기는 노안책에서만 언급했고 이제 제외시켰고, 자 주로 논쟁에 대해서는 요게요. 논리 실증주의자하고 분석 철학자들이 논쟁이야. 그러면 인제 분석 철학자하고 이제 간접론자의 차이점이 뭐냐? 어 분석 철학자들 드레이나 도나가리 라이트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분석 철학자도 좀 약간 실증론적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간접론 행위로는 간접론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감정이입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 행위를 할 때 감정이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낮은 단계 일반화를 인정해. 예. 그래서 뭐 낮은 단계 일반화, 낮은 단계 법칙, 이런 것들 인정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보면 드레이, 도나가, 라이트 보면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하죠? 도식화시키죠. 근데 간접론자는 도식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개별론자이기 때문에 도식화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그 어떤 법칙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인제 주로 인제 노란책의 이제 논쟁은 얘네들과 얘네들인데, 먼저 인제 포프라는 사람이 상황 논리를 질 수 있어요. 이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성을 토대로, 요때 합리성 목적 상황 수단이죠. 인간의 행위를 설명해요. 그래서 상황 분석을 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존재를 보고 합리성이 원리를 제시했고, 만일 누구든지 A 사안에 놓이면 S와 같이 행동할 그냥 합리적 추론을 가능하죠. 어 그래서 어떤 일반 법칙을 인제 인간 행동에도, 물론 인간의 개별적인 의지와 동기도 인정하지만 나름대로 뭐다? 일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폭포의 상황 논리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학에서 많이 통해요. 만약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해? 집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근데 금리가 바닥을 쳤어. 개나 소나 이제 다 집을 사겠다고 하는 거잖아. 이건 통해. 어. 그래서 경제학에는 좀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 근데 인제 이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제 누가 이제 반발을 했냐면 드레이가 이제 이걸 공격한 거야. 예, 드레이. 드레이 입장 볼 때는 만인이라고 했잖아. 누구든지.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 이거는 인정해. 근데 그 합리성이라는 것이 다 달라. 다 달라. 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이라도 어떤 사람 입장을 따라 그게 비합리적일 수 있고, 어 그 사람의 입장은 합리적이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는 비합리적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합리성은 그 사람의 어떤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하는 거지, 누구든지 많이 다 하는 건 이 보편적으로 다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드레이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걸 누가 또 공격하냐면 햄펠이 공격해요, 햄펠. 이게 성향 설명이거든요. 근데 햄펠의 성향 논리는 얘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가디너가 주장했어요. 근데 가디너는 개인을 이제 집단 그 대상으로 한 거고, 그 햄펠은 이걸 넘어서 어떤 부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래서 햄펠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을 이제 깨면서 합리적 설명, 그러니까 이걸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하는데 합리적 성향으로 이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 상황, 수단에 따른 그것도 하나의 성향이다. 그래서 합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법칙성을 이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뭐 합리적뿐만 아니라 비합리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비합리적 성향을 갖고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얘의 이론을 뒤집어 엎어 갖고 이걸 뭐냐면 성향으로 이제 환원해 갖고 일반성을 부여한 것이 햄필이에요. 예. 그래서 지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운 거고, 그리고 도나단과 라이트는 뭐냐면 드레인의 이론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나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이제 단순화시키고, 목적만 강조하는 거고 상황을 단순화시켰어요, 상황을. 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상황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어. 예. 이렇게 있어. 그래서 도나간과 라이트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란 책에는 자세히 설명했는데, 어 남색 책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엔 거기에 행위 이론 말고 그 앞부분에다 설명해 놨더라고. 그리고 이제
도나가 라이트 이론은 예전에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 문제 때 좀 나오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죠. 나오면 이제 그레이 합리적 설명하고 햄페의 성향 논리가 나와.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는 드레이 합리적 설명하고 햄페의 성향 설명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포퍼 설명은 이제 넘어가고요. 예. 시험 문제 나오는 이제 자주 나오는 합리적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드레이죠. 아유,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설명 행위 이론 나오면 딱 두 가지 나와요. 그냥 합리적 설명하고 그냥 성향 이론 나온다고 딱 보시면 돼요. 자, 드레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 이 사람은 언어 분석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관념론, 해석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 라이트와 도나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제 어떤 역사적 행위가 어떤 법칙에 일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유에 있다. 그래서 인제 있고, 그래서 이제 법칙을 그래서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요때 법칙이라는 건 포괄 법칙이 아니죠. 우리가 포괄 법칙이 아니라 일반 법칙이 아니라 이건 낮은 단계 일반화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뭐냐면 이런 도식도 가능한 거야.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은 요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요기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래서 예전에 확률적 설명 나올 때 확률적 설명 법칙이고 일반 법칙이고 이 사람은 이유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유는 뭐냐? 이유는 어떻게 이제 추출할 수 있죠? 이거는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인제 그래서 이유를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기준은 뭐야? 자기 자신이죠. 남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런 거야. 지금 이 강의를 왜 듣고 있어요? 이 따분한 강의를. 이거 듣는다고 어 즐거운 것도 아닌데 재밌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야? 임용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거야. 상황을 보니까 요 강의를 듣는 것이 좀 효과적인 것들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강의를 왜 듣습니까?" 물어보면 그 이유를 대는 거죠.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어 분석 철학자지만 간접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행위 도식과 주관적 이유를 동시에 중요했다. 행위 도식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적 측면하고 주관적 이유는 여기 이거죠. 예, 이유죠. 그렇지만 어디에 더 강조했다? 여기에 강조됐다. 예. 그래서 실증주의보단 이유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앞에서 간접론자들은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뭐 도식화 시켜 갖고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개별성만 강조하는 사람이 무슨 도식화를 시키겠어요? 예. 그래서 역사적 탐구의 대상이 사회적 의미를 가진 과거 인간의 행위라는 활동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입장에서 합리성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인들의 입장을 통해서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접론과는 차이점이 있죠. 간접에 영향을 받았지만 일단 첫 번째 감정이입을 인정하지 않고 포괄 법칙은 반대하지만 낮은 단계 수준의 일반화는 인정하고 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인 거야. 그래서 인제 요 인간 합리적이라는 거는 간접론의 영향을 받은 거죠. 간접론은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인제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인간의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는 설명할 수 있어. 목적, 상황, 수단. 근데 인간이라는 자체가 꼭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행위도 많이 하죠. 그런 것들 설명 못 해. 이게 이제 뭐냐면 합리적 설명의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실의 규모뿐만 아니라 역사적 행위자의 신념과 목적에 맞춰서 행위 합리성을 이해하고 행위자의 동기의 목적, 신념, 원칙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목적론적 설명이다. 그리고 이제 행위자의 목적, 상황, 수단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적절한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 적절한 의미를 있다. 여기에서 볼 때 자신의 관점, 행위자 자신의 관점이에요. 남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고 행위자 자신이 발견한 상황 입장에서 그 자신의 선택한 목적이 채택된 수단에 대해서 행위자 계산의 재구성이 있었다.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예문이 있으니까 그 예문 내용을 이제 보시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행 조건과 일어난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은 법칙이 아니라 이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유에서 이제 그 밑에는 대안적 동기와 배경 같은 걸 규명하는데 왜 일어났는 게 아니라 이건 원인을 묻는 거죠.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건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예문들 도식한 예문이 되게 많아요. 그 밑에 보면 제가 이제 거기에다 다 행위 설명 도식 같은 것들 적어 놨거든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요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 책이라든지 뭐 파란 책이라든지 그다음 남색 책 예문을 다 끌어다가 썼어. 예.
그래서 요 도시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오래된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거든요. 요것도 좀 익혀 두면서 파악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를 이제 88 번입니다. 네, 88 번이에요. 제가 그 앞부분에 인증번호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했나요? 어 기억이 안 나. 카톡방에 좀 알려주세요. 예, 첫 번째 강의 때 얘기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88 번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논란책 예문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행위자 A는 C1, C2, Cn상에 있다. 또 행위자 C1, C2, Cn 종류상에서 적절한 이는 X일 것이다. 이 적절한의 기준이 뭐야? 자기적. 행위자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 A는 X를 향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 이제 보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있고 그래서 목적을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행위자 A죠. 행위자 A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적 의식에 따라서 그 뭐냐면 어 잠깐만요. 상황에 맞춰서 X를 한 거거든요. 수단을 선택한 거죠. 목적, 상황, 수단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행위자는 목적을 가진 인간이고 이 상황을 이제 보고 그다음에 S를 하는 데가 수단이 되는 거죠. 목적, 상황, 수단인데 목적, 상황, 수단 자체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남색책 예문을 좀 볼게요. 요것도 인제 내용 보면 이게 이제 공군의 기출문제에 관련돼 갖고 이제 나왔던 건데 행위자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상황 얘기하고 있죠. 그 상황에 행위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렇다. 목적 나오고 행위자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렇다고 판단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상황, 목적, 방법. 예. 요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의 역사적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이건 이제 어떤 사례냐면 명예혁명하고 관련된 거야. 뭐 서양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서양사 할 때 하고 여기는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때 인제 그 잉글랜드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누구하고 누가 싸우냐면 프랑스하고 네덜란드하고 싸웠어요. 그때 네덜란드의 이제 지휘관은 이제 오렌지공 얼리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 프랑스의 루이 14 세가 네덜란드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잉글랜드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 오렌지 월렴이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예요? 제임스 2 세의 딸인가? 제임스 2 세의 딸하고 인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왕위 계승 순위에서 인제 뭐냐면 제임스 2 세의 딸이 메리가 인제 뭐냐면 1 순위가 된 거야.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때 네덜란드 오렌지 네덜란드 오렌지공 원령과 공동 왕이 되겠다고 인제 뭐냐면 어디로 갔냐면 잉글랜드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프랑스 루이 14 세 입장에서 너무 쪼일 경우에는 일단 오렌지공 원령이 영국 건너갈 수 없죠. 그래 가지고 어 저 공격을 좀 느슨하게 풀어 줬어. 어 그런데 이제 뭐냐면 건너가서 와서 이제 왕의 즉위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결국에 즉위하고 나서 이제 했는데 그때 느슨하게 이제 풀어 준 이유가 뭐냐면 얘가 건너갈 경우에는 이제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제임스 2 세가 인제 세력들이 와 가지고 인제 막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풀어 줬는데 그냥 제임스 2 세는 대항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죠. 그러니까 원래 루이 14 세가 원했던 그 내분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왕에 올라서 결국에는 여기 이제 영국 왕도 되고 그리고 네덜란드도 지키게 된 거야. 그때 인제 좀 더 몰아붙였으면 네덜란드를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프랑스의 루이 14 세가 뭐예요?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좀 약간 합리적인 행위를 못한 거죠. 그냥 몰아붙여 갖고 점령했어야 되는데 그냥 공격을 좀 느슨하게 풀어 줘 갖고 원리엄을 이렇게 영국에 보내 가지고 내분을 깨는 거 상황 판단 실수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이 루이 14 세의 입장에 볼 때는 합리적인 거야, 합리적인 거. 예. 요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본 거죠. 그래서 이때 합리적인 기준은 루이 14 세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목표를 볼게요. 자, 루이 14 세가 월령과 메리가 그 당시 이제 영국을 상륙했을 때 영국에 내란이 발생할 걸 예측했다. 그리고 영국 내란이 계속되는 것에 틈을 타서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다. 상황을 보니까
영국 의회에서는 네덜란드 총독 월령과 그의 부인 메리를 공동왕으로 추대했다. 월령과 메리는 영국 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월령과 메리가 네덜란드에 대한 프랑스의 군사적 압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 이런 목표와 상황을 고려할 때 루이 14세는 네덜란드 군사적 압력을 철수하는 거야. 왜? 철수해야지 얘네들 갈 거 아니야, 영국에. 그러므로 루이 14세는 네덜란드 군사적 압력을 철수했다. 이렇게 이제 역사사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파란책 예문에도 이제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청해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 근대 국가 수립 위해서는 요게 목적이죠. 그다음에 민시세력 압력, 청해 간섭이 심화된 상황이야. 그리고 계엄파와 정변을 일으킨 건 적절한 거. 적절한 것은 이제 그 계엄파 입장에 보고 일으킨 거, 정변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인제 그 파란책 예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인제 역사 사례에서 인제 볼 때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수단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이 인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 대안 계산 관련된 대안적 행위의 부분을 좀 세분화시켜 갖고 좀 봤는데 일단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연결시켜서 보면 자, 개야당은 사대당과 청해 세력을 축출하고 개야당이 중심이 되는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있고 상황 진수 있죠. 그래서 당시의 청해의 노골적인 간섭 정책, 사대당의 압박과 개야당의 세력 약화, 김옥균의 차관 도입 노력의 실패 등 그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개야당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이 있었다.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대안을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하나는 평화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무력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이 대안에 대한 어떤 그 결과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아 무력이 좋겠다.' 해서 마지막 수단으로서 무력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대야당은 무력을 동원해서 정변을 일으키는 걸 방향으로 선회했고 결국에는 정변을 당했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때 그 개야당의 어떤 무력의 동원, 특히 일본군을 동원하는 방법이 상당히 이제 패착이었다라고 자충수였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개야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몰랐잖아.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그 당시에 개야당 입장에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이제 보는 거야. 누구 입장에서? 개야당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 교육의 시사점과 문제점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 시사점, 문제점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데 모르죠. 예전에 성향이론 나올 때는 되게 성향이론의 어떤 그 내용만 나왔거든요. 뭐 그래서 역사 교육의 시사점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건 안 나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여기 보면 목적 의식이 분명하고 상황적 배경에 분명한 의식적 행위를 하는 합리적 계산을 잘 밝혀준다는 점에서 학습의 대상이 인물 선정에 반영을 제시했다. 자, 여기에서 아까처럼 목적 의식이 분명하고 있죠. 의식적 행위. 이거 왜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드레이의 이론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간접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간접론의 이제 행위론은 이게 의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걸 전제로 한 거야. 예. 그 때문에 이게 그 뭐냐면 인물 선정 방향이 맞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 볼 때는 뭐가 문제냐면 목적 의식은 정확히 알아요. 뭐 시틀러의 목적 의식 알죠? 예. 인종 말살 정책의 목적. 근데 그때 시틀러가 처해진 상황 의식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상황에 대한 더 인식이 좀 아까 복잡하면 아이들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그 도나간 이론에 보면 이거는 인제 드레이 이론을 이제 재해석한 건데 자 이론은 요걸 강조하죠.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예. 그래서 아예 요걸 이제 잠깐만요. 예. 그래서 목적 의식을 강조하고 상황을 단순화시킨다. 요걸 얘기했네. 예. 그래서 요걸 하고 요걸 상황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한 게 도나간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목적 의식은 제대로 하지만 상황적 배경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도나간 이론은 요길 좀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건 단순화시키고요. 자, 그다음 자연과학적 방법과 차별되는 가운데 인간의 행위를 설명을 추구해요. 인간 행위의 중요성에 관심을 배양시키고요. 자, 인간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해요. 역사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달성했다. 자, 목적은 역사적 행위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이유를 규명하고 내용은 역사적 의무에 직면한 상황이나 목적, 동기, 행동의 과정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방법은 교수학습 방법이죠. 여기는 방법에서 이유와 과정을 상고한 상고학습 방법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 브라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은 탐구학습 방법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앞에서 이제 이거는 인문학습 있죠. 어 인문학습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죠. 예 요렇게 보시면 되고, 탐구학습과 연결되는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논란책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논란책에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 부분은. 예. 관심 있는 사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면, 요게 요것도 의사결정 항상과 그다음에 인문학습 과정이 할 수 있고, 인문학습은 아까 행위결정 분석모형이 인제 요걸 모델로 한 거죠. 자, 문제점을 볼게요. 문제점은 관념론자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합리적 행위, 잠재의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발적인 행위를 뭐 설명을 못 해.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결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를 밝혀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간접론 자체가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런 그 의식적인 행위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이고 뭐 이런 것들 우발적인 행위는 설명 못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목적과 동기가 분명한 개인적 행위에 적용할 수 있으나 목적과 동기가 파악하기 어려운 그 개인 행위의 집단적 행위에 적용은 어렵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목적 중심이기 때문에 뭐냐면 목적과 동기는 분명한 거는 적용했지만 하지 못하는 건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인제 여기에서 좀 많이 빠먹은 게 있는데 이거 필요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긴 했는데 잠깐 설명하고만 넘어갈게요. 암색책 부분에서는 좀 설명은 돼 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하도 인제 요즘에는. 자, 그게 도나간이 있죠. 도나간은 목적지향적 설명을 강조해요. 예. 그래서 상황을 단순시키고 3단 논법에 따라서 목적지향적 설명이 있다. 그래서 A는 목적 2를 반드시 성취하려고 했고 상황을 시도 판단했다.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키죠. 결국에는 만약 S양이었다면 목적 2는 시를 상황이다. 목적, 상황, 수단은 똑같은데 목적을 강조하고 반드시란 말을 듣죠. 상황을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적당하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목적은 정확히 알아요. 근데 상황 판단을 잘 못하. 복잡한 상황을 할 경우에 애들이 판단을 못해.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하다는 거죠, 도나간 이론이. 자, 그다음 나이트 이론인데 이 나이트 이론도 이제 예전에 한번 도식화시켜서 나오긴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 잠깐 이제 예문으로서 오답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거 거꾸로 뭐냐면 그 목적하고 수단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상황을 복잡화시켜, 요거는. 예. 그래 갖고 인제 여기 밑에 인제 상황을 복잡화시킨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인제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실천적 추론이라고 인제 하는데 요거 한번 그냥 보시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어, 마틴. 예. 이 마틴 이론이 인제 남색책에 나와요. 남색책에는 나이트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자, 이 비판적 수용했다는 것은 나이트 이론을 부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트 이론이 좀 부족하다. 뭐 맞긴 맞는데 약간의 80% 맞긴 맞는데 20%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20% 부족한 걸 이제 채워 넣은 거죠. 뭐냐면 이걸 이제 어떤 것이 부족한 걸 이제 얘기하는데, 자,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보는 행위자의 관점만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나이트 이론을 봉합했다. 그럼 관점을 이제 그만 충분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문화 환경도 보자. 사회 문화 환경도 봐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것들이죠. 자, 원시인들이 상처를 그대로 둔 채 피 묻은 칼을 씻는 행위는 원시인의 합리적인 현대인들의 인류학의 원시에게 합리적이지만 현대인의 입장에서 인류학적 지식으로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 이걸 주술적 행위든지 보죠. 원시인들은. 근데 원시인들이 인제 피 묻은 칼을 씻는 행위는 상처를 그대로 둔 채 이건 개인적 판단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그 당시 원시인들, 원시 부족들 내려왔던 어떤 정통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요걸 간과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임용 시험 볼 때도 임용 시험 보면 교사가 진짜 되고 싶어 가지고 이제 보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이제 선택할 때는 한 가지 이유만 선택하지 않잖아요. 내가 교사가 됨으로써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생존할 수, 그러니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 이유도 있겠죠. 뭐 월급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교사가 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사회 문화적인 어떤 것들 그 한계를 볼 때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라이트 이론이나 뭐 도나간 이론이나 이럴 때 교사가 될 때 내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은 설명을 안 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 환경도 같이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마틴은 고걸 인제 지적해 갖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강독 강의할 때는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부분은 제가 제외시켰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한번 마틴의 이론을 좀 볼게요. 여기 537 번인데 뭐 남색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행위자의 목적과 수단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마틴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마틴의 주장은 나이트가 말한 역사 이해 방식 부정보다는 보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도 같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볼 게 성향적 설명 이론이야. 아,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론 설명 이론 나오면 행위 이론 나오면 성향적 설명 이론이나 그냥 합리 설명 이론 두 가지야.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학적 설명 이론은 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규칙성을 인간의 행위에도 어떤 규칙적인 어떤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성에 대한 일반화를 이제 뭐냐면 수입하려고 했고 대표적인 이 신실증주의자 사람이 햄페이라는 사람이죠. 햄페. 앞에서 얘기했죠. 햄필이 그 당시 드레이너를 깨면서 너가 합리적 설명이라고 하는데 합리적 설명조차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 설명, 성향, 합리적 행위라는 사람도 일종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과거에도 그렇게 행위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했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거냐. 뭐가 가능해? 일반화,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인간의 결정의 행위는 인간의 합리성의 근거도보다는 어디에 뒀다? 인간의 의향, 믿음, 태도, 개성 등의 일반적 성향이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설명조차도 합리적 성향으로 뭐냐 치환해 갖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향이 있겠죠. 뭐 비합리적인 성향도 있고 욱해서 이제 우발적으로 하는 성향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요. 예. 자, 근데 이게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햄펠이 처음 제시한 건 아니에요. 예. 처음 제시한 건 아니고 이걸 처음 제시한 건 누구냐면 가디너라는 사람이야, 가디너. 이 사람의 개인 성향 분석을 했는데 근데 이 가디너는 좀 약간 그 뭐냐 행위 이론에서는 좀 예민해. 원래 가디너가 해석학자예요. 예. 해석학에 됐거든요. 앞에서 언급했는데 이 사람은 이해를 강조하는 학자예요. 어 그래서 여기는 신실증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신실주의 햄페이고. 그렇지만 가디노의 이론 중에서 이제 뭐 행위 이론만은 약간 이제 요쪽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사상가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우리가 딱 도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여튼 요쪽에 좀 가까워 여기는. 예. 그래서 뭐 그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제시한 건 뭐냐면 갑은 망치에 을을 쳤다. 왜냐하면 갑은 나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인이죠. 그래서 갑은 나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사람 보면 치는 거고 요번에 보면 을도 쳤고 앞으로 인제 뭐 다른 사람도 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일종의 뭐가 돼? 인간 행위에 어떤 것이 가능하죠? 일반화가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 햄필이 비판했어. 왜냐 가디너가 한 것은 갑이잖아. 개인이죠. 이거는 사례가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일반화가 안 돼. 그래서 행위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사례 속에서 검증돼야지 일반화될 수 있죠. 이때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 법칙을 도입하여 성향 성명에 비율적으로 보충했다. 그래서 가디너 이론을 보충해 갖고 이걸 이제 징후진수라고 해요. 좀 어렵게 해서 징후징수? 징후진수이라고 해. 어.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묶어 버린 거야. 예. 그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합리적 설 철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니라 철수 외에도 합리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영희도 있고 순자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 이 사람을 하나 묶어 버려.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 일반화시켜. 그래서 이제 햄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요. 가디너는 좀 개인적인 것들에 이제 맞춰서 얘기한 건데 햄페는 집단 성향에 맞춘 거야, 집단 성향.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올 때 이성계 나왔잖아. 코어테스 나오고. 코어테스 이성계는 햄페 이동 가지고 설명 못 해요. 이건 뭐냐면 가디노 이동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인제 똑같은 성향이더라도. 자 그래서 인제 햄페 도식을 이제 볼게요. 밑에는 햄페 도식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자 그 사람은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있죠. A가 아니라
이제는 A뿐만 아니라 B와 비슷한 사람들을 다 묶은 거야.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A와 비슷한 사람들을 다 묶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복수죠. 누구나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해 갖고 이거 일반 법칙을 통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유도 묶어 갖고 이렇게 하나 유도 묶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한번 예문을 보면요. 이거 파란색 예문인데 개화당의 중심 인물에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청년이었다. 그래서 성향 의욕을 가진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젊은이들은 결국엔 정병 같은 정책 비상을 수단을 정했다. 그래서 얘네들 한 가지 사회뿐만 아니라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해가지고 묶어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행위 설명 방식인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A는 C종류의 상황에 처해 있고 A는 합리적 행위를 한 성향이 있다. 그래서 합리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세 종류에는 변화시 높은 확률로 이걸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뭐 합리적이라고 하니까 합리적 설명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굴 깠다고 했죠? 예. 그 당시 드레이를 깠다고 했잖아요. 드레이가 합리적 설명 이론을 주장하니까 너가 말하는 합리적조차도 성향이다. 해서 다시 대 대차 다시 이제 역비판을 했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도 있지만 이것도 성향이다. 요게 이거 합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향에 초점을 맞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햄페의 성향 이론은 집단 성향 분석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행위를 성향 등 일반화 전제고 징후 진술이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하는 일반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색책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한번 또 있는데 여기는 안 적어 놨지만 한번 좀 예문을 좀 더 들어가면서 좀 이해를 하죠. 네, 남색적 예문이에요. 자, 디즈니는 야심적이다.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잉글랜드 영국의 19세기 때 영국의 유명한 지도자죠. 정당 정치가죠. 만일 디즈니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면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형태 일반화시키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 사회 법칙에 적용한 거야. 그래서 야심적인 정치가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만난다면 그 그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 성향을 법칙화시켰죠. 예, 요런 것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게 잠깐 보겠습니다. 자, 물질적 성향 속성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념, 가치, 태도, 개성, 성격적 특성을 그가 특성 등 그가 평소 갖고 있는 일반적 성향을 근거해서 이 성향을 근거로 해 갖고 인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개인의 어떤 결정이나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뭐 흔히 중국제 중국이 중국한다는 말 있잖아요. 예. "누가 누구 한다." 이런 식의 말을 있잖아. 이런 게 이게 반영된 거죠. 그래서 권력용, 명예욕, 정복용의 성향을 가진 행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보고 그의 행위를 추론 또는 설명하는 방식이 성역적 설명이다. 근데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 왜 기억하냐면 예전에 코어테스 있죠? 코어테스의 이제 성향 이론을 가지고 코어테스는 인제 뭐냐면 적용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코어테스 행위를 성향 이동에 맞춰서 적으라는 두 가지 적으라고 했거든요. 이때 이제 코어테스 성향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코어테스는 권력욕을 가진 코어테스는 그 당시 이제 남미를 이제 정복했다. 왜냐하면 권력욕을 가지긴 코어테스는 남미를 정복했다. 뭐 명예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다 두 가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성향에다가 적어 놓으면 되죠. 코어테스 성향에다가. 예. 요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제 역사 교육의 유용점과 인제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인제 이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거의 문제점이에요. 유용점은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 유용점 안 나왔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유용점이라는 것은 뭘 확률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죠. 예외는 있죠. 예외라는 전제 아래 부분적 역사 교육 도입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례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개인과 집단 간의 성향 행동 유형을 가지고 행위 결계를 추론 및 성형 가능하다. 개항 이후의 개합화 척사파의 대입, 해방 이후의 정치가들 행동과 자익세계 우익세계 분류를 설명할 수 있고 합리 합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태도, 개인적 성격 특징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 특징이 무의식이죠. 앞에 이제
그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은 간접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 의식적 행위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합리적, 무의식적이고 잠재적 행위까지 다 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왜? 성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있고 인간의 행동은 사회 간섭이나 규범, 정통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향 자체가 여기에서 언급돼 있는 거야.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보수하고 진보 같은 양진 대립 구도에서 막 진영 논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이제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성향을 보면 자기가 이걸 객관적으로 이게 하나의 성향을 판단하면 한 곳에 매몰되지 않죠, 보수나 진보에. 그래서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인식과 태도를 배양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있고요. 문제점을 보자.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자,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 및 성격적 특징 패턴을 가정하고 인간의 역사적 행위를 설명 도식화시키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만 인간의 행위의 도식화를 설명 불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예, 그런 것들. 비슷한 개개인의 성향을 제각기 다른 목적과 상황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화되기 어렵다. 일반 인간의 행위를 법칙화시킬 수 없는 거야. 어떤 성격이 들어온 애가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갔는데 고참이 몇 마디 했단 말이야? 욱해갖고 고참을 때릴 수는 없는 거죠. 왜? 군대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성향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떤 목적이나 등등 해가지고 다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여자를 좀 꼬시려고 한다. 뭔가 나 쪽으로 내가 그 여자를 사귀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 그 여자가 이제 사귀고 싶은데 내가 성향이 더러워. 성격이. 그러면 성격이 더러운 걸 가지고 막 여자 사귈 수 없죠. 그때는 뭐야? 연기를 하는 거야, 연기를. 예. 연기를 하다가 이제 사귀고 이제 자기 이제 부인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연기는 이게 연극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잖아요. 자, 그래서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 성향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골라 쓰는 거지 고쳐 쓰는 건 아니죠. 예. 장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물론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위선과 연결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뭐냐 자기 성향에 따라 가는 것 같아. 딱 볼 때 '아 이 사람은 아니다.' 하면 진짜 아닌 거야 내가 보면. 그래서 진짜 사람은 진짜 골라서 써야지 본쳐 쓰는 거는 좀 힘들어 이게. 예.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제 생각이고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외워 두셔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총괄적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 설명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 좀 있죠. 요게 이제 그 행위론들을 이제 뭐냐면 어 여러 가지 학습 모형에나 행위 설명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물 학습. 관련된 내용이 인제 어디에 있냐면 노란책에 있는데 이 노란책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이건 행위 학습 모형 있죠. 이거를 이제 여기 뭐 탐구 학습 모형에 적용하는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예. 요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그러면 인제 총괄 설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어디야? 여기를 넘어가야네. 여긴데 자 총괄적 설명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이 총괄적 설명 부분은 뭘까요? 일반적 설명 방식이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이제 설명 방식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가학적 설명 방식 그러니까 철학적 설명 방식이 돼요. 가학적 설명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총괄적 설명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개가 플러스 됐어. 하나가 실증주의자들의 설명 그다음에 여기 실증주의는 논리 실증주의예요. 여기에서 뭐 꽁트 실증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가 플러스된 게 이제 간접론, 뭐 해석학 이런 것들이 플러스된 설명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철학적인 설명 방식의 하나이긴 하지만 여기 또 일반적 설명 방식이야 하나야. 우리가 흔히 쓰는 여기 중간에 걸쳐 있는 거고 또 앞에서 실증주의하고 간접론에 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네.